그쪽을 방송을 보셨는지 그쪽으로 오세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저희가 중계를 한번 여기서 하잖아요. 여기에 지금 불이 타고 있다. 뭐 하면 한 10분 정도 뒤에 물 끌어와? 그쪽으로 오세요. 그래서 또 끄세요. 그래서 다음번에 한번 중계 연결하려 그러면 불 꺼져 있어. 상황이 꺼져 있어가지고 원도 좀 나는 기레기가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네, 재밌게 듣고 계신가요? 방송 잘 듣고 계시다면 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처음인 일이다 아니다라는 얘기를 또 다른 분이 해줬어요. 우리 박인민 기자가 네 기억하고- 다음에 네. 샨도님이 레알 너넨 세월호 참사 보고도 배운 게 없냐 어째.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제 보시는 분들이 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세월호 때와 지금 산불 강원 산불은 좀 많이 보도의 그 양상이 많이 달랐던 것 같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 재난보도 준칙을 저도 읽었는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일반 준칙으로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우선 첫 번째는 피해 최소화, 그다음 두 번째가 정확한 보도,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신속한 보도인 건데 이 세 개 중에 그 세월호 때 문제가 됐던 건 이제 사실 정확한 보도를 하지 못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앞다퉈서 그 사망자라든지 빠르게만. 이런 거를 빨리 전달하려고만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오류를 범했던 거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깊은 반성을 했었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신속한 보도.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보도를 하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양상이 다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큐시트나 뭐 저희 화면 구성 이런 거를 봐도 자극적인 화면을 최대한 안 쓰려고 했던 건 맞는 것 같고 저희는 그런 거를 안 해서 좀 오히려 더 재난 보도를 더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밋밋했군요. 네, 밋밋하게 하긴 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나쁘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부분은 그래도 그 재난 보도의 준칙을 좀 지키면서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좀 제가 해봐요. 이 타이밍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될까 싶어가지고 말을 못 하고 있었는데 사실 어차피 나온 김에 저희가 진짜 다 잘못했지만 조금 잘한 거라고 현장에서 그러니까 저 그 밤에 사고가 있었던 날 밤에 좀 느꼈던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뭐 가스통이 폭발했다, 폭발음이 들렸다, 막 이런 게 사실 그 소식이 들어온 게 거의 11시 반, 12시 요 사이쯤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불이 막 정보도 제일 좀 부정확할 맞아요. 때였었고 부정확한 사람들이 제일 정보. 눈길이 쏠릴 때였었는데 네. 그때 이제 몇몇 언론사에서 그런 자막이 깔렸어요. 들어온 정보가 깔렸는데 그렇죠. 안에서는 맞아요. 무조건 그 게이트 확인하고. 우리 기자가 보고한 것만 나가라. 네. 타사가 썼다고 우리도 그거를 하지 말고 우리 기자가 정확하게 현장에서 그게 사실이다, 팩트다 확인하면 그때 나가도 된다. 저거는 서두르지 말아라. 오히려 불안감만 조장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그래도 뭔가 굉장히 여전히 서운한 부분이 많겠지만 그 지난 세월호 참사나 이런 보도를 통해서 KBS 내부에서 뼈저리게 배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군요. 시청자 여러분 강병수를 욕하십시오. 강병수를 아니, 욕. 근데 초반의 대처가 근데 너무 미흡했던 건 문제다. 초반에 욕을 오프닝부터 거하게 먹어서 그쵸, 시작이 뒤에서 아니죠. 잘해야 소용 없습니다. 욕 오지게 먹고 시작하는데 뭐 오프닝부터 이렇게 되는데 뭐. 근데 강병수 기자가 말한 것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우리가 세월호 보도에서 확실히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맞아요. 그거예요. 엄청 반성 전원 많이 구조 했죠. 이게 사실 KBS의 멍해잖아 멍해. 그렇죠. 평생 아마 KBS란 조직이 존재하는 한 계속 계속 트라우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그거를 확인해가지고 이제 내보내는 그 역할에 제가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영등포 일진이었을 때 그때 내가 내근 기자여가지고 KB 그랬단 말이에요. 기와 이거 해경에 확인하고 근데 이미 타사에는 다 전원 구조라고 나오고 있었어요. 그때는 뭐 다 타사 전부 다 그래서 우리 위에서는 왜 우리는 확인 안 되냐 타사는 다 전원 구조라는데 세월호 아이들 네. 왜 우리는 확인 안 되냐 뭐 그래가지고 캡이 쫄리는데 캡이 저한테 전해가지고 기와야 너 이거 확인해서 해경에 확인되면 그 자막 내보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해경아 전화는 해경이 뭐 확인 안 된다는 거야. 아직 그걸 모르겠대. 네.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 이제 교대를 하고 밥을 내려갔는데 밥을 먹고 있는데 우리 보도에 뜨는 거야. 뜨는 거야. 전원 구조라고. 그 나는 해경이 확인됐구나 이랬어요. 네. 진짜 난 그때 밥 먹으면서 기억이 나. 그거 보면서 다행이네. 뭐 그쵸. 저렇게 했는데
근데 왜냐면 나 구조하는 화면이 하나도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다 저는 그 구조지? 이러고 밥 먹고 올라왔더니 그거 아니더라고. 좀 이따 한 40분 지났더니 그럼 그거 200몇 명 실종이라고 스크롤이 확 바뀌면서 다리에 힘이 확 풀리더라고. 그 조급함을 견디지 못한 아무튼 그 데스크가 넣은 데스크가 거군요. 최악의 판단이죠. 저희가 그런 세월호의 교훈을 바탕으로 해서 과거의 어떤 재난보도 준칙의 문구도 원래는 신속 정확한 재난방송이었는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을 앞세우고 그 다음에 신속으로 바뀌고 이런 변화가 있었거든요. 뭐 이번 뭐 사태를 계기로 또 교훈을 얻으면은 또 그만큼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이게 근데 저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전 사실 더 좀 아픈 지적이 뭐냐면 아까 나왔던 지적이에요. 정보가 없다는 거야. 우리 특보 열었는데 불 그림 설명만 계속하고 전문가라고 나온 사람은 계속 막 딴소리 하고 네. 실제로 사실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는 안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 대목이 참 그건 또 뭐라고 변명하기가 그렇더라고. MNG로 현장 상황을 보여주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화면에 나오니까 제 귀로 이제 안에서 어떤 말은 들리긴 들리는데 이제 막 어떤 분이 이렇게 뭐 사진을 이렇게 불사를 찍고 있는데 뭐 저렇게 불 앞에 가서 사진 찍으시면 위험하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들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제가 본 거는 시민이 그냥 가까이 가서 사진 찍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이제 일하면서 이렇게 이제 현장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뭐 상황을 전파하는 이제 그런 건데 이제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뭐 보고를 아직 안 올렸는데 이제 보면서 저렇게 가까이 가시면 위험하다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이게 이제 현장하고 스튜디오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괴리가 좀 있을 수 있다. 그러네. 너무 스튜디오가 현장 상황을 모르고 이제 하니까 보이는 걸로만 설명을 하다 그럴 보니까 수도 있겠네. 또 이제 그런 또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실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그러니까 너무 중계 방송처럼 하면 안 되는 건데. 네. 이게 진짜 제일 지양해야 되는 것 같아요. 좀 더 바짝 긴장하고 있어야 될 것 네. 같아요. 언제 이런 게 터질지 모르. 아니 근데 난 그 말 난 너무 슬퍼서 진짜 우리가 뭐 특종이 없어서 우리가 무슨 뭐 SBS 뭐 판다 팀처럼 이런 걸 못해서 막 아니면 뭐 정파성이 뭐 어때서 뭐 뉴스가 뭐 기계적 중립이어서 근데 그런 건 중요하지만은 실제로 이런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뭔가 믿고 기댈 수 있는 언론사가 되어주면 얼마나 참 그것만으로 정말 뭐랄까 사람들이 그래도 KBS가 뭐 없는 것보다 낫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걸 하니까 참 우리 내부도 분위기가 참 안 좋지만 외부에서 하는 말들에 대해서 좀 반박하기가 참 할 수가 없더라고요. 자 그러면 외국 방송은 어떤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엠팍의 폭포수 지토님께서 욕먹을 만하다. 옆나라 NHK는 몇 분 만에 바로 재난방송 시작하는데라고. 그리고 엠팍의 월계수님이 KBS는 사과라도 했는지요? 했더니 사막소호님이 매뉴얼대로 잘했다고 하던데요. 뭔 일 생기면 사과하는 걸 못 보겠네. 다 규정대로 했대라고. 양키스님이 매뉴얼대로 잘한 거라면 그게 더 문제입니다. 재난중앙방송사가 그따위 식으로 늑장 대응을 했는데요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공식 발표 나왔을 때 이제 매뉴얼에 따라서 어떻게 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근데 NHK는 그렇게 재난방송이 바로 잘 되나? 그 되게 유명한 그 화면이 있어요. 아나운서가 막 이렇게 방송 같은 걸 하다가 직접 막 웃다가 그 표정이 확 바뀌면서 아나운서가 그 반복적으로 지금 어디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를 굉장히 막 화기애애한 쇼 프로그램이었는데 정말 분위기가 바뀌면서 그렇게 몇 번씩 쭉 전달한 다음에 다시 이제 쇼 프로그램을 조금 진행을 하는 뭐 이런. 저희도 그 재난방송센터 차원에서 NHK 견학을 몇 번 가서 실제로 그 시스템을 봤는데 직접 사실 비교하기는 어려운 게 일본 같은 경우는 지진이라는 특수한 재난이 워낙 빈발하기 때문에 지진에 대해서 이런 시스템들이 다 갖춰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 시스템적으로도 갖춰 있고 인적 뭐 인프라 우리랑 사실 비교가 안 되는 수준으로 갖춰 있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힘들지만 그럼에도 배울 점은 정말 상당히 많아요. 어떤 게 좀 있어요? 일단 평소에 우리가 일단 지진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재난이 지금 복합적으로 또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유형의 재난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KT 화재 같은 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동안 겪을 수 없는 재난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재난 정보를 뭐 수집하거나 이런 데서부터 시스템이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갖춰져 있고 그리고 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훈련을 매일 밤
거의 뭐 자정 좀 넘은 시간에 모든 근무자들이 다 실시를 하거든요. NHK가요? 예, 매일같이 실시를 진짜 하고 빡세다. 그리고 정말 놀랐던 매일요? 게 매일 실시를 하고 야근자가 바뀌니까. 밤 12시 넘어서 들어가 봤는데 그 안에 인원이 일단 기본적으로 많습니다. 저희처럼 소수의 당직자 인원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뉴스 편집하는 인원들이 기본적으로 수십 명씩 대기를 하고 있는 진짜요? 상황이어서 네. 그런 특수성은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진이 터지면은 그 인원들이 다 달려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 그렇게 큰 지진이 또 막 발생하는 또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직접 비교는 할 수 없지만은 일단 그 인원들에 대한 훈련이나 그 자기의 어떤 재난 방송에 대한 사명감 이런 것들이 전사적으로 정말 갖춰져 있다는 점에서 우리랑 좀 비교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도 뭐 재난방송센터가 3월에 생겼습니다. 불과 생긴 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요 인원 가지고 사실 할 수 몇 있는 명이죠, 부분은 지금 기자 9명이거든요. 기자 9명. 근데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상재해센터가 있는데 여기서만 업무를 다 하지 않아요. 모든 사원이 뭐 기자뿐만이 아니라 엔지니어 모두 다 재난방송이 정말 NHK에 뭐 끌고 갈 수 있는 정말 존재 이유. 목숨줄이다, 존재 이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달려들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하지. 우리도 그런 부분부터 좀 체질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저희 아까 보여드렸던 이 책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재난방송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시기는 수습 기자는 이제 전반적인 절차 수습 기자 기간에 배우고 그 다음에 계절성으로 여름철 태풍, 겨울철 폭설 등 계절성 재난에 대해서 관련 인력 대상으로 사전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해야 한다도 아니야 할 수 있다 정도인데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이게 나와요. 모의 훈련, 재난방송 모의 훈련. 일단 그 통합 뉴스룸 국장, 그러니까 보도국장이죠. 쉽게 말해서 보도국장은 정확하고 신속한 재난방송을 위해서 매해 초 재난방송 모의 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모의 훈련을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훈련 횟수는 1년에 최소 2차례 이상 훈련 실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근데 이제 모의 훈련의 방법과 범위는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예외 조항을 두긴 했는데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훈련을 좀 더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좀 들었습니다, 이번에. 예, 뭐 지난해 제가 정확히는 확인이 안 됐지만 3차례 정도 실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뭐 참여 거의 안 하셨을 거예요. 그 당시에 선택적으로 하는 거. 그 당시에 있는 인원들에 대해서 아마 다 외부에 취재 나갔거나 맞아, 그런 취재 상황에서 나갔으니까.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은 구성원들이 경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올해는 이걸 좀 훨씬 더 강화하는 걸로 그리고 저희 센터가 지난달에 생긴 이후로 이제 막 본격적으로 좀 더 강화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말 KBS 재난 방송이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좀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사내에서도 그렇고 외부적으로 보시기에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저희도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게 터지니까 이렇게 정말 구멍이 팡팡팡 나는 게 티가 나는 거 이게. 네. 이게 이런 실력이 딱 나오는 거 이게. 딱 이런 위기 상황이 빵 터지면은 평소에 어떻게 준비했는지가 바로 그냥 그렇죠. 드러나는 거지. 자, 다음 댓글 우리 이정훈 기자 읽어주세요. 5번. 네, OU에서 알썸님이 주셨는데 이번 정권은 구조에 한이 맺힌 듯 처절하네요. 가와만사성 너무 아픈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네, 다음 댓글도. 그리고 오유의 터전님이 제주도를 뺀 한반도 끝에 있던 소방차들까지 강원도에 와서 불을 껐다는 게 국가가 존재하는 증거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번 산불의 좀 진압의 특징이라고 하면 정말 신속하고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정말 착착착착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네. 진압이 되게.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정말 뭐 소방청 뭐 독립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아마 보세요? 그게 제일 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소방청을 그 행안부의 외청으로 따로 이제 독립을 했고 그 동안에는 그냥 지자체 산하에 둬가지고 그랬었는데 좀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독립하면서 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네. 전문성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의사결정의 속도도 분명히 빨랐어요. 의사결정 속도가 엄청 빨라졌더만. 예전에는 막 보고하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그 의사결정 속도에서 그 단계 그쵸. 너무 많아가지고. 네. 이런 건 진짜 선조치 후보군데. 맞아요. 네. 박영민 기자 갔는데 소방대원들 좀 봤어요? 어땠어요? 일단 제가 고속도로를 향해 가는 동안 이미 그 시간은 정말 소방차들이 많이 달려가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영상 봤는데 그 도로가 줄지어 막 통제됐었잖아요. 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소방차들이 줄지어가지고 CCTV 화면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야행고속도로 줄지어서 맞아요. 오고 멋있더라고. 그 오면서 이제 끼니를 이제 해결해야 되니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다 거기 앉아갖고 그러니까. 소방대원들이 다 밥 먹는 사진 이런 거 찡찡하고, 되게 네. 박영 기자 그럼 보면 옆으로 계속 소방차들이 그죠. 이제 소방차가 가는데 강원 소방차 가고 봤더니 전남, 봤더니 뭐 충북. 그러니까 정말 많은 차들이 오고 있었고 제가 이렇게 또 중계 포인트 찾아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동안 거기 한 대학교가 있었는데 그 대학교가 이제 넓잖아요, 부지가. 그쵸? 거기에 일단 소방차들이 오자마자 다른 데로 다 가는 게 아니라 네. 일단 집결. 그쪽으로 다 집결을 하기 아. 때문에 거기에 정말 소방차가 늘어져 있는 와 장관이었겠네. 그 광경이 정말 이런 말을 뭐지 아무튼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장관이었으면 정말 다 모여 있고 거기에서 대기 받는 대로 고성이면 고성, 속초면 속초 다 일단 이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빨리 올 수 있었던 배경도 물론 저희도 속초까지 빨리 갈 수 있었던 뭐 인프라 자체가 이미 그 속초 양양 고속도로가 다 뚫려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소방차들이 좀 정말 빠르게 집결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박영민 기자가 갈 정도에 벌써 뭐 전남이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강원도까지 갔다는 건 진짜 빨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렇죠. 이미 전국 동원령이 내려진 건데 네. 우리는 그거를 나 진짜 또 세화수 열받네 진짜. 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또 제가 이제 현장에서 네. 들은 말은 이렇게 사실 이게 권고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 와도 되는 건데 아 그래요? 아. 예, 이게 뭐 권고. 전국 동원령을 내렸다 3단계 했을 때 정말 뭐 충북이나 전남이나 이런 데서 다 뭐 무조건 와야 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이게 체크 된 거예요? 팩트 체크 됐습니다. 이게 일단 다 무조건 다 오는 거 아닌데, 멋있다. 그러니까 어떤 가용 인력 중에서 올 수 있는 단계의 사람들이 오는 건데 정말 다 모든 일을 제쳐두고 일단 가용 인력들을 다 그쪽으로 보내준 거죠. 대단하다. 현장으로. 그것도 굉장히 컸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지역 소방관들은 더 지역 소방관들의 상황을 잘 아니까. 잘 알지 않을까. 아 네, 그렇죠. 왜냐하면 지방세로 다 충당하기 때문에 되게 열악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더 잘 알지 않을까. 그래서 더 달려간 게 아닐까 이런 생각 드네요. 박수 한번 쳐드리면 안 돼요? 야, 우리가 진짜 박수발질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야, 우리 좀 잘하면 안 되냐? 나 너무 힘들다 나 이거. 뭔가 좀 댓글 이렇게- 읽어서 기사하는 거 너무 힘들어. 욕을 너무 많이 먹어서. 아이고. 아니 그러면 거기서 그 소방관분들 식사나 이런 건 다 어떻게 해결해요? 뭐 당시에는 식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한 새벽 1시부터 뭐 정말 6시 사이까지는 번져나가는 불을 잡기도 정말 바쁜 상황이고 뭐 이쪽에 불을 꺼놓고 옮기면 이쪽에 또 다시 잠불나서 다시 와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가 중계를 타고 있으면 그쪽을 방송을 보셨는지 그쪽으로 오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중계를 한번 여기서 타잖아요. 여기에 지금 불이 타고 있다. 어. 뭐 하면 한 10분 정도 그 뒤에 불 끌어와? 그쪽으로 오세요. 그래서 또 끄세요. 그래서 다음번에 한번 중계 연결하려 그러면 불 꺼져 있어. 상황이 꺼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원도 준비하고 있다가 조금 전까지 타고 있었는데 지금은 꺼졌습니다. 막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불난데 찾아가야지 그러면. 예, 또 이렇게 열심히 그렇게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겠네. 식사할 수 있는 시간도 정말 거의 없으셨던 것 같고.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신 네. 거야. 그리고 정말 LPG 가스 충전소랑 주유소 정말 50m 전까지 그러니까. 불이 닥쳐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그쪽에서 물줄기를 싸서 못 오게 막고 있는 상황만으로도 굉장히 위험하고 힘든 상황이에요. 아니 잠깐만 그러면 이게 불이 막 타고 있는데 예. 끈 게 아니라 못 오게 막 끌 일단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방화선을 구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저쪽에서 계속 불이 타고 피해가 오고 더 있는 커지지 거고. 않기 위해서. 근데 여기에서 정말 50m만 더 오면 네. 주유소랑 만나는 거고 네. 주유소랑 만났을 때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아니 제가 잘 몰라서 사고가 그런데 네. 불에 물을 뿌리면 꺼지는 거 아니에요? 소화액 등을 이용해서 이제 뿌리기는 하는데 네. 그게 이제 워낙 계속 바람에 의해서 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송진 같은 것도 그런 예, 뭐 완전 원인인 진화는 좀 힘들고 건가? 그리고 그 산림청 소속의 특수진화대 분들도 네. 제가 현장에서 한번 중계를 탄 다음에 물어봤더니 음. 저기 불이 아직 안 꺼졌는데 뭐 다른 데로 옮기시나요? 했더니 일단은 방화선 구축이 우선이다. 그래서 최대한 뒤쪽으로 밀어놓고 다른 데로 더 급한 데로 이동해서 밀고 그렇죠. 다시 또 와서 밀고 와, 계속 그걸 반복하시는 거예요. 밤에. 야 그거 진짜 너무 무섭다. 진짜 영웅이라니까요. 그 생각해. 와, 근데 그거 너무 무섭다. 이게 불을 우리 이제 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끄는 게 아니라 일단 얘네 여기까지 좀 스탑. 밀어놓고 네. 방어 밀어놓고 딴 데 가서 또 밀고. 그죠. 그러니까 도심으로는 또 와서- 못 오게 밀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와,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무섭다. 뭐 또 이렇게 하니까 우리 까는 거라서 좀 그런데 우리처럼 조금만 대응이 늦었으면 와가지고 정말 2차 사고로 엄청 이어질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너무 그 확장 속도가 빨랐었어요. 화약 보관하는데 거기까지 불이 번질 뻔했잖아요. 예, 고려 노벨 화학인가 거기 창고에도 예. 번질 뻔하고 주유소 LPG
근데 그거 아까 말한 방어선 같은 게 예를 들어 한 곳이라도 무너졌어요. 무너지면 대형 사고죠, 정말. 그러니까. 대단하시다. 아, 그건 너무 얘기만 들어도 너무 긴박하다 진짜. 현장에서 정말 그렇게 고생하신 소방관들과 또 산림청 또 이렇게 네. 직원들, 여러 또 공무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걸 다행이라고 표현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양양 산불 같은 경우에는 다 끄는데 32시간 걸렸거든요. 예. 근데 이번엔 13시간 만에 껐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 이번에 굉장히 많이 공조가 잘 돼서 일단은 뭐 그 얘기도 많이 있고요. 하여튼 이번 정부의 이번 역대급 대처라고 다들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 이번 같은 경우에. 진짜 근데 사실 이런 것도 사실 잘하는 건 좀 잘했다고 그럼요. 좀 짚어줄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언론에서. 왜냐하면 그래야 좀 이런 뭐 소방관에 대한 뭐 대우나 처우나 뭐 아니면 뭐 맞아요. 헬기나 이런 지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목소리가 실리고 사실 그게 내 목숨이랑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게 예. 그게 너와 나의 목숨과 연관된 거예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언론들이 좀 잘 보도를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다음 우리 오규정 기자가 한번 트위터에서 새 W 땡땡 님이 강원도 산불 관련해서 전국 소방서 소방관들의 노고가 주목되는데 너무 다행이고 해마다 나는 산불에 실질적으로 투입되어 진화 작업을 하는 산림청 소속 산불 재난 특수 진화대는 100% 비정규직이라고 밤새 진화하고 난 후에 새까만 마스크 사진을 보고 마음이 철렁했다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특수 진화대. 진화대 이분들 저도 이제 우리가 그 경제부 신지수 기자가 리포트를 했는데 이분들이 10개월 단위 비정규직인데다가 일당 10만 원 그리고 벌써 한 달에 한 200만 원밖에 못 받으신다고 해요. 그리고 평균 나이가 51세. 근데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산불이 많이 나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분들 뭐 네. 리포트 보니까 강원도 갔다 오자마자 바로 수락산 불 끄러 가시더만. 네. 그 정도로 힘들게 하시는데 처우가 너무 안 좋다. 소방관 같은 경우도 지금 국가직 전환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지금 엄청 국회에서 지금 자유한국당 반대하고 있죠. 그 자유한국당 의원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지역에 있는 소방관들 놀고 있는데 뭘 더 충원하냐고. 네. 그러니까 이게 재난이라는 게 재난 대비 인력인 거잖아요. 근데 그 인력이라는 게 그러니까 당장의 일거리가 눈앞에 없다고 해서 불필요한 건 아닌데 네. 그 부분을 좀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이제 KBS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둘이 같이 유난히 좀 잘해야 될 때 똥볼을 잘. 아, 우리 평소에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 특수 진화대도 그렇고 소방관에 대한 처우 문제도 하여튼 앞으로 우리 좀 KBS가 좀 더 재난 방송 주관사니까 이걸 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산불 재난 특수 진화대 말씀 나와서 이제 기억나는 건데 밤에 산불이 나면 무조건 사람이 올라가야 돼요. 맞아요. 네, 헬기가 못 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소방대원들이랑. 근데 뭐 장비가 있나 했는데 없더라고 장비가. 그냥 호스 끌고 그냥 올라가는 호스 거예요. 끌고 연결해서 네. 가지고 가는 그리고 거예요. 이게 뭐지? 등짐 펌프. 같은 거. 등짐. 네, 물 지고 지게 지고 하는 네, 거예요. 지고 가서 그냥 이거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갈고리 같은 걸로 계속 그 불 안 번지게 하고. 근데 진짜 힘드시겠더라고요. 마스크도 대부분 안 하시더라고요. 전 올라갔다가 진짜 그 연기가 계속 얼굴 쪽으로 날아오잖아요. 근데 정말 힘든 직업인 것 같아요. 처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 산불 그 특수진화제 분들이 불을 끄시면서 이거 지금 불 꺼도 속에 불 남아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산불이 이정훈 기자 남아있죠. 혹시 그쪽도 좀 리포트 취재를 했었죠. 네, 그런 거는 왜 예. 불이 계속 나는 거예요? 불씨가 낙엽 속이나 뭐 나무 밑둥 뿌리 쪽에 있으면은 한 최대 사흘까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사흘이나? 예, 그러니까 속에 있는 낙엽이나 그 뿌리에 있는 유기물들이 약간 연료 같은 역할을 해서 얘네가 그러니까 공기가 안 통하는데 어떻게 불씨가 살아있지? 그 속에서는 그래도 살 수 있다가 그러다가 딱 공기가 통하는 순간 바람이 딱 불면은 그 큰 불로 이제 살아나는 거죠. 산소를 접하기 때문에. 사흘이나 살아있다고? 예, 그래서 보시면은 뭐 잔불 정리 작업하실 때 보면은 파내고 물을 뿌리면 막 거기서 연기가 확 솟아오르는 맞아요. 거 네, 많이 네. 보이잖아요. 그런 게 다 오랫동안 한 뭐 기온이 한 400도 정도까지 높은 상태로 유지되기 때문에 그 400 도요? 예, 낙엽이나 그 속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잔불 작업이 중요하죠.
산불은 그럼 진짜 눈에 보이는 게 꺼졌다고 다 꺼진 게 아닌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헬기로 물을 뿌리다 보면은 위쪽에는 물이 닿는데 그 속에는 안 닿거든요. 그러니까 열기도 충분히 안 식은 상태로 있다 보니까 그게 산소만 만나면 다시 불로 타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나마 다행히 화요일 수요일 사이에 비나 오니까. 눈이 많이 와서 이번엔 좀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아 예전에 양양산불이었나? 거기도 낙산사. 그러니까 그때 낙산사 불 났던 그때도 불이 꺼진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때 난리 났잖아요.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언론 관련 트위터의 곰비님 댓글 제가 병수 기자 읽어주세요. 네, 트위터에 곰비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언론이 시커멓게 타버린 화재 현장을 집중적으로 주말 내내 내보냈는데 사람들이 그런 곳에 놀러갈 마음이 생기겠냐? 미안하고 염치 없단 마음 때문에 이건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가 불러온 2차 피해다. 네. 그 관광객들 발길이 끊어지면서 그런 이제 관광으로 인한 그 수익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2차 피해를 지금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더 많이 가주는 게 그 피해를 입은 그 주민들을 도와주는 거다라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담은 저희 보도를 한번 하기는 했었어요. 맞아요. 네. 근데 뭐 재난 피해가 막 그렇게 난 데를 보면서 시민들이 상식적으로 거기를 막 더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잘 들지는 않으니까 네, 그런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댓글을 살펴봤고요. 자 오늘 그래서 이 산불 관련 KBS 보도 주로 잘못한 거 위주로. 네. 네. 왜 잘못한 걸 하냐? 앞으로 좀 잘하자는 의미에서. 그렇죠. 우리 좀 잘한 걸로 좀 해봤으면 좋겠어. 너무 속상해. 자 오늘 처음 우리 댓글 읽어주기 기자들 나오셨는데 이종우 기자 어땠어요? 뭐 아까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 일단 뭐 반성을 많이 하는 시간이었고요. 네. 저희 그러니까 기상 전문 기자라서 업이 재난 방송을 하는 건데 뭐 저희 선배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런 방송을 할 때 정말 저희가 방송하는 그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방송을 하는데 이렇게 뭐 욕을 먹는 것보다도 피해가 커진 거 보면 굉장히 마음이 저희 스스로 아프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뭐 많이 질타를 해주시고 하시겠지만 저희가 달게 받고 또 저희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계기로 교훈을 바탕으로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재밌었어요? 뭐 재밌을 방송이 아니어서 참 다음에 뭐 더 즐거운 방송으로 불러주시면은 네. 다음에 좋을 것 미세먼지 또 먼지 요정, 요정 그렇죠. 즐거울까? 먼지 요정 다시 모시기로 하겠고요. 자 박영민 기자 어땠어요? 저도 오늘 그 인터넷으로만 보다가 첫 출연이었는데 굉장히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 모를 정도로 반성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예. 다음번에는 좀 더 다른 욕을 많이 먹고 나올 수 있도록 분발해서 취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KBS 욕바지라고 하는데 네. 이제 다음 화 요거 댓글 보면은 욕을 먹는 게 이런 것이구나. 지금까지 존나 나이브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진정한 욕바지로 거듭나. 저의 나이브한 생활을 반성하는 계기로. 자 그러면 그래 강명수 기자 오늘 어땠어요? 저는 과유불급이라고 그러는데 적어도 재난에 있어서만큼은 약간 호들갑 떨어도 되고 과해도 좋다. 멘트 준비한 멘트. 작가님이 써줬어? 안 써있잖아. 강병수만 써주지. 써준 것 같아. 하여튼 과유불급인데 재난방송만큼은 그렇죠. 과해도 좋다. 과유 좋다.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얼마 전에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 그 플랫폼에서 역사에서 막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역사 안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승객 여러분들은 안전한 곳으로 빨리 대피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 방송이 막 나오는데 시겁한 거지. 진짜 나 어떡하지? 큰일 났네. 내가 그동안 뭐 폭발물 신고 뭐 이런 거에 대한 보도 취재 이런 거는 많이 했는데 실제로 막상. 제가 그 상황에 닥쳐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 지금 나가야 되나? 아니면 지하철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저걸 타고 빨리 빠져나가는 게 좋나? 나가는 사이에 계단 올라가는 사이에 폭발물이 터지면 어떡하지?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데 모의 훈련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방송 중에도 나왔지만 모의 훈련을 해보는 게 정말 중요하겠구나. 이게 꼭 그 전 직원이 다 경험할 수 있는 모의 훈련을 무조건 해봐야 된다. 이것만이 대안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재난중앙방송사 우리가 된 게 벌써 이게 원래 제일 처음 얘기 나온 건 2000년부터예요. 2000년에 제일 처음 얘기가 나왔고 관련된 예산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디 가서 정말 그렇게 말하려면 정말 아까 말한 NHK 사례 같은 것도 많이 배우고 좀 우리가 마음을 다시 다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도 참여 방법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자님들. 네. 악플에 화내는 자는 삼류다. 악플을 덤덤한 자는 이류다. 악플을 통해 성장하는 자는 인류다. 뉴스와 기자에 대한 비판 넓은 가슴으로 모두 받아들일게요. 인류가 되고 싶은 녀석들,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은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유튜브, 팟빵, 아이튠즈, 파티, 네이버 오디오 클립, KBS 라디오 앱 콩의 팟캐스트를 통해 업로드됩니다. 매주 일요일 밤 10시 5분 KBS 일라디오에서는 거친 방송에 알러지가 있는 분들을 위한 방송용 대들기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 박영민, 이정훈 기자처럼 이 자리에 소환하고 싶은 기자가 있다고요. 방송 관련 의견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팟빵 계정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불타는 소통을 꿈꾸는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위해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누르셨어요? 누르셨으면 다 같이 외쳐볼까요? KBS 뉴스 좋았어. 또 만나요. 꼭.